네, 시사에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쟁의 핵으로 등장해왔던 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안이 어제 상원에서 거부됐습니다. 이 건설안은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장기간 동안 충돌해온 사안이죠. 어제 상원에 거부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내년에 새 의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재론에 들어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환경, 경제, 고용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건설안 어제 상원에서 거부가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지금 끝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말, 이 단어를 아마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내년 초까지도 계속 듣게 되십니다. 어제 이제 상원에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절차상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59표가 나와가지고 한 표가 부족하니까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된 거죠.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 건설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캐나다에 있는 하리시티라는 그 지점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루이지아나에 있는 골프 오브 멕시코까지. 그러니까 미 대륙을 이제 남북으로 가로질르는 거죠. 거기다 송유관을 쭉 파묻어서 원유를 이제 계속해서 수송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7개 주가 그 원유통이 그 수송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로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그 송유관의 그 파이프라인 길이가 한 1200마일 정도, 이 구간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 1200마일 구간의 송유관을 묻는 것을 놓고 지금 한 장장 6년 동안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아직 안 났죠. 내년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것인지 이제 의문이 되고 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은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죠. 연방의회가 여기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정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루이지애나 주의 그렇죠. 선거도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뭐니 해도 그 environment,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이걸 이렇게 1200마일이나 묻으면 경제에 어느 정도 득이 있느냐. 별거 아니다, 별거다. 그 얘기하고. 고용, 얼마가 늘 거냐. 이거를 묻으면은 한 10만 명이 잡을 얻게 될 거냐. 한 50명이 잡을 얻게 될 거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법률적인 거. 지금 제소가 이미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원주민의 주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인디언, 이거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그 원주민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 주권 침해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이제 뭐 업자들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뭐 수많은 라비스트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뭐 야단이 났죠. 근데 이제 어제 그 보호한 거는 절차상 보호니까 이제 상원에서는 60표가 나와야만이 의안으로 일단 상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부의 표결을 묻게 되는데 공화당 45명이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 14명이 찬성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60표에서 한 표가 부족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부가 된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어제 벌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뭐냐 이 싸움이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는 얘기인데 어제 거는 이제 전초전이고 내년도에는 뭐 이제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이제 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2차전이 또 벌어지겠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이제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힘겨루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권들도 개입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환경 뭐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가장 핵심은 오바마 대 공화당의 싸움이에요. 지금 찬반을 놓고 6년 동안 지금 이 싸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로컬 파리틱이죠. 루이지애나 상원의원 선거인데 이 파이프라인의 끝이 루이지애나로 가서 골프 멕시코로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게 되잖아요, 원유가. 그런데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인 세네터 메리 랜드루가 이 사람이 사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11월 선거에 결론이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50%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는 좀 특이하니까 12월 6일에 런오프 제2차 그 대결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상원을 이제 이 문제를 통과를 시켜야만이 루이지애나에서 이걸 다 찬성하니까 자기 실력을 이제 그렇겠죠.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표가 나와야만 이제 12월 6일 날 선거에서 다시 이기게 되는데 또 이 랜드루 상원의원이 상원의 현재 에너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진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겠죠. 실력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녀의 경쟁자가 공화당 출신이 빌 캐시디라는 사람이 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원 에너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원에서는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벌써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한 사람 못 시키고 네. 그러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필사적인 싸움을 지금 거기서 하는데 결국 어제 무위로 돌아갔으니까 민주당 상원의원인 메리 랜드루 상원의원이 이제 12월 6일 날 선거에서는 위태롭다. 이제 이런 결과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 6년 동안 계속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찬반 양측의 견해가 얼마나 또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다른 건가요? 이게 뭐 장기적인 논쟁인데 그 논쟁거리가 많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키스톤 파이프가 이제 네트워크가 총 3,800마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미 돼 있어요. 다 파묻혀가지고 송유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끝이 일리노이 남부로 와 있어요. 일리노이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 하나가.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하나 1,200마일이 네. 지금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논점이 물론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이게 적합성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조사하냐면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국무부 소관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오일이 지금 캐나다산 그 원유가 오일 샌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에 묻혀 있는 원유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그냥 시커먼 콸콸 나오는 원유가 아니라 모래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유를 이 모래 속에서 추출을 하려면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7% 정도 되는 그린하우스 가스가 더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크게 해치게 된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네. 문제가 하나 중요한 게 남아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acquire for hour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이 쉽지 않은데 지하수가 이제 물속에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공질 삼투성 지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렵네요. 저도 네.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하에 이제 지층에 그 바위들이 있잖아요. 흙이 있고. 근데 거기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난 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하수가 근리로 지나가는데 송유관이 여기를 묶여서 이걸 지나가게 되면은 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 2,500마일이나 돼요. 근데 일로 식수들이 많이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자칫 여기를 오염시키면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건지 인디안들 여기가 이제 아파치가 아니라 수우족입니다. 수우족이 사는 데인데 이 자치 지역이 있잖아요. 주권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근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근로자들도 들어오고 추럭도 오고 상점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네.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원주민 쪽에서 우리 자치 지역의 주권 지역을 네가 침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이다 이거. 그래서 전쟁 선포를 할 정도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우족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인데 공화당 쪽에서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은 고용이 창출될 거 아니냐. 그거 왜 안 하겠다는 거냐.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파이프를 묶게 되면은 14만 명 정도의 고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4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그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또 여기 단서가 있어요. 건설을 한 2년 동안 하는데 컨스트럭션을 2년이 끝이 나게 되면은 1년에 한 50명 고용 효과밖에 없다. 이게 그냥 파이프 네. 묻어놓으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4만 명 고용하자고 임시로 고용하자고 이렇게 중차대한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줘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 14만 명 고용이 된다. 이건 굉장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오일이 스피어 하느냐. 그 송유관 타고 나서 오일이 새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양쪽에서 다 안 새 나올 수 있다. 그 파이프가 공고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굉장히 많죠. 이제 논쟁점이. 그렇네요. 네. 가스 프라이스.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묻으면은 가솔린 가격이 내려간다. 금년에 봐라. 가솔린 가격이 내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이나 국무부 쪽에서는 가솔린 가격이냐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지나간다고 가솔린이 내려가느냐. 그래가지고 또 완전히 좀 다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7번째인데 네브라스카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토지주들이 제소한 거를 지금 심리를 하고 있죠. 판결이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토지주들이 이거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판결 일단 네브라스카 대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내가 어떻게 허락 안 하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이거를 하면 상권분립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6년이나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기다리냐. 네. 이거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가 이제 두 가닥으로 돼서 3분의 2는 이미 완성이 돼서 이미 원유 수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닥의 맨 끝이 바로 일리노이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남부에 들어와요. 파토카라고 그러는 지역이 있고 우드 리버라고 그러는 지역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못 저도 못 들어봤는데요. 들어봤는데 네. 일리노이 맨 남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리파이너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송유가 들어와 가지고 원유가 송유관을 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리파이너리 정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리노이는 거기 벌써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다른 가닥으로 내려가는 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인 그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바버라 박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자, 환경도 해치고 이게 케미컬도 나와서 자칫하면 우리가 폐질환의 위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잘 조사를 해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별것도 아닌데 고용도 별거 아니고 뭐 가스값도 안 내리고 그런다는데 뭐하러 그걸 하느냐. 우리가 사다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건강하고 환경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이거로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결사반대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유들 듣고 보니까 참 양측의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내년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답변이 노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말 사생결단하고 싸움을 6년 동안 했는데 내년에도 결론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어렵죠.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안이 당연히 이제 내년 다시 전국의 논쟁의 하나의 핵심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개혁 문제는 이제 연말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executive action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머저리티니까 되죠. 네. 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안이 건설안이 통과가 되죠. 당연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하원은 이제 공화당 다수니까 then what? 그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나는 비토한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네.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 거부권을 행사를 또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표가 있느냐? 거기까지는 없단 말이야. 그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다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에 나쁜가, 건강에 나쁜가, 케미칼이 나오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국무부가 이 조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의회가 이거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끝까지 헐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죠. 근데 공화당에서는 자 6년이나 기다렸지 않느냐. 고용이 창출된다는데 가스 가격이 내려간다는데 경제에 도움이 준다는데 why not?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아시아 순방 가가지고 가스 가격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되냐. 송유관을 타고 원유가 내려와서 루이지애나에서 그 한국에서 또 다른 곳으로 다 팔려가는데 그냥 꿀려서 다 팔려가는데 무슨 국내에 영향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가스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이건 국민 오더에도 한참 오더 공해만 남게 된다 잘못하면 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확실한 것은 키스톤 파이프 문제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미그레이션 이민법 개혁 문제가 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충돌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것이 결론이 안 날 것이다. 이것도 또 확실해요. 그런데 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신속하게 줄어든다. 내년 2년도 안 남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레임닭에 벌써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다시 또 확실하냐. 환경 문제, 이민 문제, 개혁 문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아무도 타치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시면처럼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내년에 정가 역시 아주 잔뜩 흐린, 그 구름 낀 날씨처럼,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상원에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안이 거부가 됐는데요. 어떤 찬반 양론들이 대립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